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국의 검사장급 인사 간부들을 모두 모아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주원진 기자, 회의가 언제쯤 끝났나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는 전국의 검사장급 간부 2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는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검찰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수사 책임자인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 경과나 증거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고 윤 대통령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수사 착수 51일 만에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만 한 뒤 조사는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보안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신청했는데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한 수사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기소할 경우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또 불허가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수싸움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불허를 했는데 요약을 좀 해보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검찰은 기소만 해라.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연장을 안 해준 건 뭐냐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기소를 하든 아니면 석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10,000페이지가 넘는 공수처 어떤 수사서를 받았는데 네. 본인들이 볼 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걸 기소를 통해 가지고 진실의 사실 진상규명의 어떤 사실관계를 맞춰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모든 것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네. 뭐 무조건 체포다, 구속이다. 이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강제 수사란 방법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석방이 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란죄 수사를 과연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앞으로의 경우의 수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로 검찰이 미리 공소장을 작성을 했고 오늘 오후에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이제 검찰 측에서는 구속 기소하겠다고 바뀐 거나 사실 다름없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 외에 군 사령관들이 다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 내란죄 혐의는 쉽게 말해서 이 조직 범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안에 중요 임무 가담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주어만 바뀌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범죄단체 조직과 같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범죄 행위들은 이게 역할과 임무가 달랐을 뿐이지 전체적인 조각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이하게 특이한 두세 줄 정도의 특별 임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만 추가적으로 붙을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공소장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물론 공수처에서 뭐 10,00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넘어와서 검찰이 당황스럽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검찰로서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 기소를 한다면 윤 네.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15자로 아주 짤막하게 그랬죠. 판사가 입장을 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동의하기 힘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증거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공수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은 형평성을 따졌을 때 대통령이 공적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야당 일당의 야당 대표가 대표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구속 기각이 됐을 때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 2심 도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2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결국 인권이란 부분, 네. 구속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예외 왜 대통령이 꼭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수사라는 것들이 수사가 수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처벌처럼 여겨지거나 네. 처벌처럼 작동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거에 더해서 오늘 오전에 입장이 더 나왔는데 구속 만기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면 25일 12시다. 오늘 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통령 측에서는 뭐 주장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15일 날 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부심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48시간 몇 분 정도의 어떤 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일에서 48시간 정도를 더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17일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17일에서 플러스 10일 정도를 하면 저는 26일 오늘 오후 정도에 저는 네. 기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과거에도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어떤 자정을 넘기다 보니까 좀 시간상 착각이 있어가지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런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미리서 이런 것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공수처가 오늘 기소할 걸로 검찰이 오늘 기소할 걸로 예. 보입니다. 네, 여야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기소를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소득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는 해체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 일단 기소, 묻지마 기소로 사법 절차를 계속 오염시키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에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발절인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십시오. 저희가 시작부터 따져보면 공수처가 우왕좌왕하다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았고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11씩 구속기한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법원 판단을 고려하지 못한 걸로 네.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든 공수처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일 걸로 보여요. 저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약간 실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공수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겁박하지 마라, 해체 운운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장 국회에 불러다가 본인들이 압박을 했잖아요. 네. 뭐 총맞을 각오를 하고 관을 준비하라, 장갑차 얘기했을 때 그때 공수처장을 탄핵시킨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공수처가 본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하면서 탄핵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 법의 근거에서 법에 제대로 적용을 받아서 이거를 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수사 권한조차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하고 무엇보다도 관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볼 때 형사소송법 110조 결국은 뭐냐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을 때 들어갔을 때 책임자를 어떻게 보면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볼 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 직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낙인 찍혀가지고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사냐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네.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시간 정도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이틀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변인 측에서는 그거를 하루로 했기 때문에 25일 밤을 이미 도과했다,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55 경비단장 직인 관련해서는 경비단장이 강압적으로 직인이 찍힌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게 있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배치되는 진술이 있었다. 요건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즉각 기소를 해야 된다, 빠른 기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불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주어진 방어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애초부터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공공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이라든지 여러 군사령관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는 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실력을 본인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서 소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측 입장 하나 더 짚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 공소 유지와 남은 수사는 특검이 마무리하게 돼야 된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과 쉬운 길을 놔두고 특검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은 최악을 막기 위한 어떤 차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검을 했을 때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란죄와 외환죄와 내란 선동죄를 없앤다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인지된 수사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별건 수사의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도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나권 기자, 지금 도로가 많이 막히나요? 네, 지금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귀성 차량들이 늘면서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속창육교 부근에선 하행선 차들이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부근에서도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울산은 5시간, 대구는 4시간 반, 광주는 4시간 10분, 강릉은 3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수도권 10에서 20cm, 충청권 5에서 15cm, 전라권과 제주는 5에서 20cm, 경상권은 10cm 이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설로 인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이른 귀성길에 나서고 차간거리 유지 및 스노우 체인 장착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검찰이 오늘 중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쟁점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고민 없이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셔요. 핵심적인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현재 지금 법원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그 기간 연장하는 것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법원에서도 이 내란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그러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준엄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은 공소장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구속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또 보석 신청 계획도 있으신지요? 지금 이 시간 이제 그 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네. 구속 취소하고 석방을 할 것이냐가 이제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변호인단이 볼 때는 구속 기소까지 가지를 않고 구속 정말 해서 대통령의 신체를 석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예. 만약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소가 된다고 하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소 후에 보석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검찰이 공소장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고 헌재법 51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탄핵 심판과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거든요. 네, 혹시 네. 이것도 변호인단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일이 만기인 상황에서 그렇죠. 오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이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네. 기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공소장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단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어떻든 이 오늘 기소를 하든 또는 구속 기소를 해서 언젠가 어떤 보안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하든지 하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형사재판,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그 전략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방어권이나 자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로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접견도 중요한 시기 같은데 네네.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변호인단이 필요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을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공수처가 또 정말 불합리하게도 변호인 외에는 일체 접견을 중지를 시키는 그런 그렇죠. 정말 반인권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호인들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들어가서 변론 준비에 관한 의논도 하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챙겨드리는 입장인데 저도 뭐 여러 번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네. 건강 상태도 양호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은 24일을 기해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네, 네.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측근들이 접견을 하거나 접견을 할 계획이 좀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은 오늘 이제 몸이 풀리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의 한 열흘 가까운 이 구금 기간 동안에 그 영부인 건희 여사와 뭐 전혀 접견을 할래 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안 하셨고요. 네. 또 그 밖에도 변호인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이렇게 접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영상과 자필 편지에 이어서 최근에 또 설 인사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대외 메시지가 옥중 정치다, 지지자 결집을 위한 의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있거든요. 그런 정치 그 기교, 정치 공학과는 좀 거리가 먼 분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날 공수처의 무도한 그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체포가 되신 이후에 뭐 손편지도 쓰시고 예. 또 설 인사도 한번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설 인사는 설 인사대로 지금의 시기가 또 이 네. 명절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손편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을 국가 비상 상황으로 보고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까지 하게 된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감대를 호소하기 위한 예.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재판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가장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일각에선 음모론이란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신 그 여러 가지 국가의 비상 상황 속에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요소는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든지 또 입법 폭거라든지 예산 무조건 자르기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행정 사법이 정상화되기 힘든 그러한 마비 국가의 어떤 그 비상 상황 그 가운데 우리 이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간에 선관위가 너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서 국민적 의혹을 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한 점도 함께 점검하자는 뜻이지 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 부분을 막 그렇게 앞세워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계엄을 한 것은 좀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소장 내용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이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를 지시를 하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신지요?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체포랄지 끌어내랄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이것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계엄이 정말 한 6시간 정도에 끝났고 또 군사의 투입은 한두 시간 이내로 끝난 그야말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그리고 네. 그러한 상황을 대통령께서도 정말 비상한 결단으로 계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네. 그래서 체포나 끌어낸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체포해서 어디다 둘 것이냐 또 누가 체포할 것이냐라든지 전후 상황의 맥락을 볼 때에 정말 그러한 지시 명령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방금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그러면 정확한 지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란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 23일 목요일 진행한 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네. 이를테면 뭐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또 그 끌어내라가 아니라 그 국회 내에서 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소화기를 쏘고 저항도 있고 한 가운데서 어차피 이것은 절대로 충돌이 나고 불성사가 나면 네. 안 될 상황이니까 요원들을 꺼내라 하는 뜻으로 지금 김용현 장관이 뭐 얘기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뜻에서 어떤 표현의 그런 잘못 전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장성들이 처음에 경황 없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한 진술에 많은 오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가려질 것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뭐 구속 기소가 될 경우에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석방이 돼서 관저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변론 전략은 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예, 어쨌든 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지금 불행한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현직 국가 원수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일반 잡범처럼 이렇게 체포 구속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님들의 그러한 근시안적 판단에 대해서 네. 없이 저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늘 이 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몸이 일단 신병의 자유가 풀린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하게 되면 일단 군사적인 이동 조치는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계엄을 하게 되었나? 왜 국가 비상사태로 보았나? 왜 그동안 거대 야당의 정말 국회가 이렇게 횡포를 부렸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탄핵 변론을 통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을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윤 대통령 측 이 탄핵소추 대리하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도 출연을 요청을 했지만 이 변론 기일 전후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별도의 인터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요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후라도 출연 요청이 오면 언제든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나들이를 즐기는 귀성객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cm, 수도권과 충남에 최대 25cm 이상, 그 밖 남부지방에도 최대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설 당일인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안동 7도, 대구 9도, 부산 11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6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